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저만의 초콜릿 바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마 초콜릿을 한 번도 달아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냥 기존에 있는 초콜릿을 녹여서 틀에 부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초콜릿을 한 번쯤이라도 달아보신 분이라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초콜릿을 다루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과학적인 이론이 많이 있으며,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초콜릿 바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면 됩니다. 없나? 오늘은 진짜 초콜릿과 가짜 초콜릿의 구분법을 알려드린 후 초콜릿 템퍼링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살펴보면서 제 초콜릿바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의 가격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초콜릿부터 같은 양이지만 가격이 10배가 되는 초콜릿까지 초콜릿의 가격대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 이유는 진짜 초콜릿과 가짜 초콜릿이 있습니다. 가짜 초콜릿은 흔히 컴파운드 초콜릿이라고 불리며, 진짜 초콜릿은 번역 그대로 real chocolate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진짜 초콜릿의 뒤에 성분표를 보시면 진짜 초콜릿에는 몇 가지 성분이 없습니다. 크게 4가지 성분을 가지고 초콜릿이 만들어집니다. 코코아 메스, 코코아 버터, 설탕의 한 종류, 그리고 밀크 파우더. 카카오 열매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지방을 코코아 버터라고 부르고, 그 외의 성분을 코코아 솔리드 혹은 코코아 메스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진짜 초콜릿에는 코코아 열매 전체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성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하나는 다크 초콜릿이 되고, 그 다음에 밀크 초콜릿이 되고, 그 다음에 화이트 초콜릿이 되는 겁니다. 다크 초콜릿은 코코아 메스, 코코아 버터, 설탕. 밀크 초콜릿은 코코아 메스, 코코아 버터, 설탕, 그리고 밀크 파우더.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은 코코아 메스를 뺀 코코아 버터, 설탕, 그리고 밀크 파우더. 하지만 가짜 초콜릿이라고 불리는 이 컴파운드 초콜릿은 코코아 버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코아 버터를 흉내내기 위해 식물유, 베지터블 오일과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갑니다. 코코아 버터가 중요한 이유는 코코아 버터는 녹는 점이 우리 몸의 온도보다 살짝 낮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초콜릿은 혀에 딱 올려두면 사르르 하고 녹아내립니다. 사르르 사르르 사르르. 하지만 컴파운드 초콜릿은 녹는 점이 우리 몸의 온도보다 살짝 높기 때문에 씹으셔야 합니다. 뭐 큰 차이가 있겠어 라고 하는데, 정말 코코아 버터의 함량이 높은 진짜 초콜릿은 입에 살짝만 넣어놓고 있어도 녹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 사르르 사르르 사르르. 사실 생각지도 못하셨겠지만 초콜릿이란 열매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파운드 초콜릿은 시중에 파는 초콜릿의 가격을 대체적으로 낮추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며, 기술이 좋아지면서 사실 맛만 놓고 따지면 진짜 초콜릿과 별반 차이 없을지 몰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식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공예로 다루거나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릴 초콜릿 템퍼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초콜릿이므로,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초콜릿 템퍼링을 따라하면서 저와 같은 초콜릿 바를 만드시고 싶다면 코코아 버터가 들어간 진짜 초콜릿을 구매해주길 바랍니다. 초콜릿 템퍼링이란 초콜릿에 열을 가하고 식히는 과정을 통해 코코아 버터 속에 있는 크리스탈들을 재배열시키는 걸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코아 버터는 이 카카오란 열매에서 나오는 식물성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코아 버터의 성질은 polymorph, 즉 다형체합니다. 이 식물성 지방에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존재하는데, 이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다형체로 결합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6개의 결합 상태에 따라 녹는 점이 다르며 초콜릿에 가져다주는 성질이 다릅니다. 6가지의 녹는 점은 이렇습니다. 17.3도, 23.3도, 25.5도, 27.3도, 33.8도, 36.3도. 우리는 이 6가지의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의 결합 중 5번째에 해당되는 33.8도에 녹는 이 크리스탈만 선호합니다. 1과 2의 결합 상태는 녹는 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도 금방 녹고 금방 뭉개집니다. 3과 4의 결합 상태는 손에서 녹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초콜릿을 깨물었을 때 툭 하고 분질러지는 그 스냅이 없고 완성된 초콜릿에 반들반들한 표면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보기에도 구리고 식감도 구립니다. 6번째 크리스탈 결합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크리스탈의 결합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5번째 우리가 원했던 그 결합이 시간이 지나면서 육으로 변형해 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적어놓은 걸 보면 최소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도 말을 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어렵진 않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의 조합이 1에서 4의 결합을 하면 어떤 식의 초콜릿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실패할 초콜릿이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싼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코코아 버터가 들어간 엄밀한 좋은 초콜릿인 건 확실합니다. 부엌으로! 일단 초콜릿을 녹여줍니다. 초콜릿은 직접적으로 냄비에 넣어서 녹이면 안 되며 꼭 더블 보일러로 녹이셔야 합니다. 더블 보일러는 냄비에 물을 넣고 펄펄 끓이기보단 약간의 수증기가 올라올 때까지 물의 온도를 가열한 후 그 위에 또 하나의 그릇을 얹혀 그 위에서 작업하는 걸 뜻합니다. 초콜릿 안에 있는 코코아 버터와 코코아 메스가 분리되는 건 다크 초콜릿의 경우 54.4도에서 분리가 되는 걸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초콜릿이 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안전하게 48.8도를 넘기지 않는 게 요식업계의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크 화이트 초콜릿으로 작업하는 경우 조금 더 온도가 낮습니다. 자, 초콜릿이 녹는다면 온도계로 재워주면서 녹여줍니다. 모든 크리스탈의 결합이 녹는 36.3도는 넘기되 48.8도는 안 넘기면서 녹여줍니다. 초콜릿이 다 녹았다면 틀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실패한 초콜릿은 설거지가 굉장히 힘드므로 기름 종이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지금 한번 초콜릿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만지면 아직도 이렇게 손에 묻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딱딱하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에다가 잠시 넣어두고 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냉장고에서 방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처럼 녹아있진 않지만 이렇게 만지면 여전히 초콜릿은 녹습니다. 이렇게 한 5번 문지르고 나면 이렇게 손에 이렇게 초콜릿이 묻고 있습니다. 기름 종이에서 이렇게 뗀 상태에서 바로 녹네요. 이렇게 만지면 애가 초콜릿이 이런 적 처음 보시죠? 이렇게 이제 결합 상태가 1에서 4가 되면 녹는 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만지자마자 녹고요. 분지러뜨리려고 해도 톡 소리가 부러지지 않고 찢어집니다. 이거는 뭐 맛 보지 않아도 뭐 알겠죠? 그래도 손이 너무 더러우니까 일단 씻고 올게요. 자, 짜잔! 이제 실패된 초콜릿이 어떤 건지 보여드렸으니까 성공적인 초콜릿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콜릿 템퍼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초콜릿의 결합을 5번째 결합만 남겨두고 나머지 결합을 없애줄 겁니다. 초콜릿 템퍼링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보셔야 합니다. 아까랑 똑같은 상태로 48.8도는 넘기지 않도록 하고 초콜릿을 모두 녹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결합 상태 5번에 녹는 점 33.8도 이하로 초콜릿을 식혀줍니다. 많은 분들이 오차를 생각해 27도 정도까지는 충분히 식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식혀주면 4번의 크리스탈 결합과 5번의 크리스탈 결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도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결합에 녹는 점인 27.3도를 넘어서 5번째 결합에 녹는 점인 33.8도를 넘기지 않고 우리는 5번째 크리스탈 결합만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이들 27.3도와 33.8도 사이에 30도를 기준으로 잡고 작업을 합니다. 쉽게 말해선 초콜릿을 다 녹여 크리스탈 배열을 다 없앤 후 27도까지 떨어뜨려 크리스탈 4와 5의 배열을 다시 만든 다음에 30도까지 다시 가열해 크리스탈 4를 다시 녹여줌으로써 원하지 않는 크리스탈 배열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 작업이 초콜릿 템퍼링입니다. 잠깐만, 이 질문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이 과정을 하더라도 초콜릿을 틀에 부은 다음에 어차피 식으면 1, 2, 3, 4의 결합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방금 설명드린 초콜릿 템퍼링의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 후에 이 질문에 답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콜릿을 녹입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의 일부분을 스테인리스 틀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 초콜릿을 휘저어주면서 초콜릿의 온도를 어느 정도 낮춰줍니다.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를 half sheet tray라고 하는데 quarter sheet tray, eighth tray 다양한 크기가 있지만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여기에 제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직접 음식이 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집에서 깨끗이 사용하는 도구이고 작업을 위해 한 번 더 씻었고 마블 카운터탑이 없어서 사용하는 거지만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항상 이 위에 파치먼트 기름 종이를 깔고 작업하세요. 아까 말한 대로 초콜릿의 온도가 27도 이하로 떨어졌다면 이 초콜릿을 다시 그릇 안에 담아 다시 한번 그 그릇에 열을 가해 전체적인 초콜릿 온도가 30도가 되도록 열을 가해준 다음에 틀에 붓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hours later. 자,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이 초콜릿은 지금 이 상태가 돼도 이렇게 말랑말랑 거리는데 방금 만든 초콜릿은 이렇게 확인해보면 아주 틀에서 잘 벗어나서 딱딱한 상태입니다. 아까랑 달리 손으로 만져도 약간 뭐 초콜릿 부스러기가 좀 나오긴 해도 이렇게 막 묻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초콜릿을 이렇게 분질러뜨리면 탁 하고 분질러집니다. 아까 제가 던진 질문, 식으면서 1, 2, 3, 4의 결합이 생겼을 텐데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잘 생각하시고 계신 겁니다.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lymorph, 즉 다형태로 배열이 가능한 크리스탈을 가지고 있는 성분일 경우 기존의 크리스탈 배열을 따라서 나머지 크리스탈들도 배열이 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초콜릿을 녹이면 아무런 크리스탈의 결합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적당량을 식히면서 4와 5의 크리스탈 결합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동그라미는 우리가 원하는 5의 크리스탈 결합이고 X는 우리가 원치 않는 네 번째의 크리스탈 결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약간의 가열을 통해 네 번째의 결합을 모두 녹여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에 다섯 번째 결합만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크리스탈 결합만이 초콜릿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초콜릿이 서서히 식으면서 배열이 안 된 크리스탈들이 이 다섯 번째 형태의 크리스탈에 따라 배열되어 굳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자, 그러면 아까 이러한 스테인리스 틀 안에서 템퍼링을 했습니다. 아마 보시면서 눈을 이렇게 찌푸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마블 카운터탑에서 이렇게 좀 멋있게 초콜릿 템퍼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놈은 이런 데다 보여주지? 라고 생각하면서 좀 눈을 좀 찌푸렸을 겁니다. 원래는 마블 카운터탑에서 초콜릿을 다루는 게 가장 이상적이면서 좋지만 집에 마블 카운터탑이 없는 관계로 스테인리스로 대체했습니다. 마블 카운터탑을 쓰는 이유는 이론상 초콜릿으로부터 열을 쉽게 빼앗아 올 수 있고 초콜릿을 빠르게 식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 조금 아쉽지만 열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작업 공간이라면 뭐든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제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똑똑한 방법, 제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방법, 오랜 시간 동안 요식업계에서 마블 카운터탑을 고집해 왔지만 그 전통을 깨버리는 방법, 요즘 떠오르는 방법, 제가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릴 방법은 seeding이라는 방법입니다. seeding은 즉 심는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초콜릿에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다섯 번째 크리스탈을 심어줄 겁니다. 이렇게 녹이기 전 초콜릿은 이미 초콜릿 템퍼링을 거쳐온 다섯 번째 크리스탈만 있는 초콜릿입니다. 그러기에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다섯 번째 크리스탈 배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녹인 초콜릿에 이 초콜릿을 심어줄 겁니다. 원하시는 초콜릿 양의 4분의 3만 아까 방법으로 똑같이 녹여줍니다. 완벽하게 녹았다면 열에서 떼어주시고 나머지 초콜릿을 천천히 넣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아까랑 같은 온도 30도까지 내려줍니다. 한 번에 다 넣으면 녹지 않을 수가 있으니 서서히 넣어줍니다. 초콜릿을 갈아서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조금씩 추가하시다 보면 안 녹는 거는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온도까지 내려갔다면 초콜릿이 완벽히 템퍼링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쬐끄만한 기름종이나 이런 스패츌라에 초콜릿을 소량을 묻혀주시고 2분에서 3분 정도 있다가 확인해서 굳는다면 템퍼링이 완벽하게 된 상태의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이 템퍼링이 완성되었다는 걸 아셨다면 틀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굳는다면 Many hours later. 똑 부러지면서 입에 넣었을 때 완벽한 초콜릿. 마블 카운터탑이 필요 없으면 막 휘젓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똑똑한 초콜릿 템퍼링 방법.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이
괴물 형태랑은 조금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 초콜릿 바의 맛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과 주의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점. 첫 번째. 절대 초콜릿은 절대 물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콜릿이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초콜릿 템퍼링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일하는 그릇과 도구는 항상 마른 상태여야 하며 더블 보일러로 초콜릿을 녹이실 때 수증기가 그릇 안으로 안 들어가게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 초콜릿 온도를 낮출 때는 초콜릿을 계속 휘저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그릇에 담긴 초콜릿이라도 곳곳의 온도가 모두 다릅니다. 아랫부분 쪽은 온도가 좀 더 뜨거울 테고 윗부분은 조금 더 차가울 테니 크리스탈이 생기는 속도가 다를 겁니다. 그렇기에 계속 휘저어주면서 초콜릿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신다면 크리스탈이 생기는 배열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세 번째, 이거는 주의는 아니지만 초콜릿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크리스탈의 배열은 초콜릿이 굳은 후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에 만들고 나서 바로 먹는 초콜릿보다는 하루 혹은 이틀 후에 먹는 초콜릿이 더 맛있습니다. 어떠한 초콜릿 공방은 초콜릿을 만든 후 굳은 다음에 바로 포장하지만 손님한테는 일주일, 2주일 정도 숙성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만든 초콜릿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조금 더 단단한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콜릿의 맛을 첨가하시고 싶다면 원하시는 재료들을 템퍼가 된 초콜릿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주의점, 절대 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오렌지 향을 원하시면 오렌지를 짜는 게 아니고 오렌지 제스트를 건조해가지고 가루 형태로 넣어야 하며, 녹차 향을 입히고 싶다고 녹차를 붓는 게 아니고 녹차 가루를 넣으셔야 하고, 매콤한 맛을 원한다고 생고추를 썰어서 넣으시는 게 아니고 마른 가루의 형태를 넣으셔야 합니다. 파슬리 향을 원하시면 드라이 파슬리를 여기에선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만든 이 초콜릿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초콜릿 선물 받았었는데 그 맛이 오렌지와 카이엔 페퍼 맛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 다시 한번 오렌지 블라썸, 오렌지 제스트, 그리고 카이엔 페퍼를 통해서 이 맛을 한번 재현해봤습니다. 사실 집에서 초콜릿을 다루는 거는 시설이 있는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공방에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여러분들도 초콜릿 템퍼링에 대한 기본기와 이론을 배우셨으니 한번 기회가 된다면 집에서 조금만 창의력을 섞어서 새로운 초콜릿 맛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만들어서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한번 선물해보세요. 저도 선물을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사용했던 초콜릿바 틀은 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잠깐만 포장해야지. 뭐 다 분질렀는데 뭘 포장해.